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이제 55번째 시간, 갑의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갑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B2B에서의 갑, 그 특성을 말씀드렸고, 그 B2B의 갑에 주어진 위임된 것을 넘어서는 또는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일들, 또는 해야 될 회피하는 일, 이런 걸 가지고 도갑이다, 갑갑이다, 비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임죄라는 법적인 어떤 규정보다는 도덕, 나의 양심, 나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저를 비롯한 또는 지금 영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또는 임원들께서는 비즈니스 할 때는 을의 입장이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갑이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갑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갑이다. 그래서 영업을 하던 또는 사업을 하던 어떤 을의 관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생업을 유지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활의 90% 이상의 시간은 갑으로서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B2C에 있어서의 갑이지요. 그래서 B2C의 갑은 B2B의 갑과는 다르다고 그랬죠. 모든 의사결정은 개인이 다 결정하죠. 책임도 지죠. 지불하는 사람도 본인이 있고 혜택도 본인이 받고 불이익도 본인이 받지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우리 얘기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B2C에서의 갑인 우리는 과연 이런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로잡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죠. 저는 침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B2C의 침묵, 갑의 침묵. 가장 심각한 숙제는 우리 스스로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흔히 야누스의 두 얼굴을 얘기할 때 우리는 참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참을 임보다는 방관하는 거죠. 갑으로서 해야 될, 행사해야 될 권리, 의무 또는 책무를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생태계가 바로잡히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지요. 첫날 제가 잠깐 조그맣게 보여드렸지만 수없이 많은 식당, 줄 서서 손님을 줄 세우기도 하고 또 손님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불친절하기도 하고요. 하물며 불결하기도 하고 하물며 불쾌하기도 한 식당들이 성업을 하고 우리 수없이 많은 갑들은 그런 데를 쫓아다니죠. 뭐라고요? 맛집이라고요. 참 우리가 먹고 그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기쁨이 크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참 씹어 봐야 될 문제죠. 불결한 식당에서 불친절한 식당에서 손님을 생각하지 않는 식당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한다고 그래도 안 가야 되죠. 그래야지 그들이 바뀌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팁. 해외여행을 가신 분들 또는 호텔에서 이런 걸 많이 보셨죠. 항상 계산 다 음식을 또는 서비스를 다 받고 난 뒤에 마지막에 계산서에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팁을 내지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주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제가 마땅한 그림을 찾지 못해서 흔히 음식점에서 서빙을 받는 식당에서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종업원에게 돈을 쥐어주지요. 서빙이 되기 전에 돈을 쥐어주죠. 왜요? 잘 부탁합니다. 그러죠. 흔히 선팁이죠. 선팁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팁이라는 것이 유래가 어땠든 간에 팁이 어떻게 사용되든 간에 그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팁을 불러들인 그런 유럽이든 미국에서의 팁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전혀 다르죠.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봉사한 종업원이나 직원들한테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팁을 쓰죠.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부탁하는 거죠. 베깅하는 거죠. 뭘 좀 더 갖다 줘요. 뭘 더 알아서 좀 더 갖다 줘요. 이게 여러분 팁입니까? 뇌물이죠. 갑이 을에게 뇌물을 주죠. 흔히 이제 영어에서는 팁의 어원이라는 것은 to ensure promptness, 빨리 나한테 주문한 걸 갖다 주도록 하세요 라기 위해서 유래가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TIP, 팁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팁이 원초적인 언어의 문제에 가장 적용해서 쓰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시니컬한 해석도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것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글자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왜 땡땡이 되었을까요? 저는 걸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지갑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갑이 거지처럼 하고 있는 거죠. 왜 갑이 갑답지 못합니까? 당당히 서빙을 받을 건 서빙을 요구하고, 종업원이 친절할 때 못하는 지적을 하고, 친절함을 요구해야 되고, 우리가 내는 돈의 대가만큼 당연히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죠. 왜 우리는 정해진 틀이 있는데 그러지 못할까요? 그 다음에 잘못된 서비스하는 것을 왜 바로잡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당들이 계속 그들이 옳은지 알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누가 만든 일입니까? 우리 갑들이 만든 거죠. 우리는 걸갑. 첫 번째, 이제 오늘 우리 B2C에서는 걸갑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경쟁에서 공정성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 그림을 잠깐 썼었죠. 평평한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하죠. 진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지요. 공정한 경쟁, 영업, 갑과 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게 게임을 해라. 을은 갑에게 되도록이면 적은 서비스를 주고 더 많은 돈을 뺏어가라. 갑은 을에게 더 적은 돈을 주고 을로부터 많은 서비스를 가져가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상식인 것처럼 대등하게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지불해야 되죠. 공정하다고 했을 때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문제는 룰과 규정이 아니다. 어떻게 이것을 바르게 운영하느냐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바르게 운영되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 결국은 우리 모든 갑이라는 거죠. 모든 구성원이라는 거죠. 경기장에 규정이 있고 어떤 페널티 규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영상 판독 시스템도 도입돼 있고 별의별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뭐까지 나옵니까? 그래서 요새 VAR 나와서 모든 스포츠에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들의 권위의 문제가 나오지만 어떻게 하면 원래 이 규정대로 경기가 운영되도록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죠.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겠습니까? 관중이죠. 경기장에서 심판이 공정하게 하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아는 사람들은 관객이죠. 그러면 갑과 을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일들은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사회에 잘못된 경쟁과 잘못된 거래를 왜 우리 갑들은 아무도 신고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죠. 묵갑이죠. 두 번째, 우리 갑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방문한 서비스 업체의 직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 장세를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 아들이 잘못하는 걸 야단치듯이, 우리 딸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듯이 왜 좋은 얘기를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 어른이 없다고 하죠. 젊은이들이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괜히 얘기했다가 봉변당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 이게 전적인 예지요. 비즈니스 거래에 있어서도 갑과 을의 거래에 있어서 옳지 않으면 우리는 용감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소리를 질러야 되죠. 경기장에서 심판이 잘못된 규정을, 경기를 운영했을 때 관중들은 야유를 보내지요. 한 사람이 야유를 보내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죠. 한 사람이 야유를 하면 전부 다 우우하고 같이 야유를 하죠. 그래서 야유가 존재하죠.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용감한 갑이 나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바른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한 사회,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쟁, 공정한 영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갑이 침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두 번째 꼭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B2C에서 갑을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얘기가, 떠도는 얘기가 뭡니까? 공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정치인이든 또는 연예인이든 어떤 공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연예인이 공적으로 수행하느냐? 공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퍼블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공중 매체를 활용해서 그들이 인컴을 가져가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끝없이 많은 범죄가 발생되죠. 정치인들의 온갖 뇌물 사건, 추악한 사건,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 음주운전 사건, 먼 사건.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연예인들이 많은 일을 저지르면서도 왜 또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까요? 이 채널을 틀면 또 나오고 저 채널을 틀면 왜 나옵니까? 연예인들이 자기가 빚을 몇십억을 졌는데 우리 국민들은 왜 그들의 빚 갚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들이 그 빚을 지는 과정에 그가 쓴 돈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부담을 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돈은 누구의 돈이었습니까? 우리는 정치는 어떻습니까? 제가 2주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에 있었던 거죠. 한 방송 화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인을 평가한다면 학점이 뭐냐? F학점이 4분의 3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4선 의원도 많고 5선 의원도 많고 하물며 옛날에는 9선 의원까지 있었겠습니까? 중간에 잠깐 뛰어넘긴 하면 40년, 50년 정치를 하고 그들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아서 그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찍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 찍고 잊어버리고 또 찍고 또 뽑아준다는 거죠. 나쁜 일을 저지른 공인이라는 이름을 다른 연예인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는 전부 분노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주 창피한 얘기지만 어떤 나라가 우리 보고 냄비 근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린 그걸 분노하고 억울해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는 그런 기질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망갑입니다. 갑이 자꾸 잘못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또 다시 보는 거죠. 그 3년 전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흥분했던 그 시청자들이 3년 후에 슬그머니 나왔을 때 어떤 PD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연예인을 다시 화면에 데뷔시켰을 때 열심히 봐주니까 그들은 그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들이 나왔을 때 채널을 돌리지 않은 우리 시청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정치인이 잘못을 했을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인 기준에서 어긋났다고 하면 절대로 그들이 다시 포스터를 붙이고 선거판에 뛰어들지 않도록 안 찍어주는 국민이 우리는 몇 퍼센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이 되죠. 또 정치를 하죠. 또 TV에 나오죠. 여기서 이런 얘기 저기서 저런 얘기 하고 다니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코 묻은 아이들의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갑이지요. 저는 공인이라 하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죄로 영원히 못 살면 안 되겠지만 공인이라 하면 적어도 그러한 책무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인으로서 개인으로서 프라이빗하게 들어가 산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공인이 공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공인의 일은 적어도 안 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는 길입니다. 그래야지 공인이 무서운 거지요. 개인의 문제와 공인의 문제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것을 잘못하는 게 우리 갑이다. 자, 걸갑.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걸하고 다니는 갑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침묵하는 갑입니다. 우리는 맨날 흥분했다가 쉽게 잊어버리는 갑입니다. 걸갑, 구걸하는 갑은 오만한 을을 만듭니다. 서비스와 제품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방짐으로 오만함으로 가득 찬 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침묵하는 갑들에 의해서 사회는 불공정이 만연해지는 거죠. 맨날 잊어버리는 갑들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정치인이 또 정치를 하고 이 연예인 이 채널에 나왔다 저 채널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겠습니까? B2B에서 삼갑이 있었다면 B2C의 삼갑은 저는 걸갑과 묵갑과 망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때 피니스 생태계, 저는 지금 사회정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니스 생태계의 B2C에서의 갑들이 해야 될 일, 이것이 모든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이것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조대왕의 얘기를 리캡해 드리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는 것은 죄지만 그 죄는 적죠. 하지만 말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죄는 크다. 세 가지 끊어야 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정신이 안 돼 있는
서비스 장소, 음식점, 식당, 손님에게 불친절한 곳, 불결한 곳 우리들이 안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바뀌죠. 그래야지 제대로 서비스하는 을들이 넘치는 사회가 되죠. 우리가 무관심하게 했던 것들 끊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 저것은 내가 손대면 괜히 다친다, 봉변당한다,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조카가 저런 짓을 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봤을 때 잘못됐으면 야단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을들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지적해 줘야지만이 우리 사회 공동체가 강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왔을 때 찍어주지도 말아야 되고 채널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죠. 이 세 가지 단이 이루어지면 저는 생태계가 맑아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갑, B2C의 갑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신영업지도로 시작한 지 1년 2주, 55주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영업의 생태계를 시작으로 우리 경영층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 고객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전체 신영업지도 리캡을 전체 한번 요약을 다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전개했던 강의 내용은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신영업지도의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